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도요, 제가 비교적 최신에 술 먹다가 일어난 라방, 제가 항상 이게 술 먹으면서 라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재밌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일어났거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이제 기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동갑인 시청자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었어. 39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 두 분이 동시에 결혼을 한다고 이게 메시지가 올라오더라고 라이브에. 그래서 어 동갑인데 이제 둘이 이제 갑자기 이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다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일단 나도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좀 아는 사람이어서 제 유튜브를 되게 오래 구독을 했고, 그리고 제 유튜브에 사연이 나온 적도 있었어. 실제로 그 사람 사연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제 저도 이제 결혼을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돈을 되게 많이 벌었거든. 그래서 한 연봉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굉장히 높은 금액을 받는 사람이었어. 프리랜서인데,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만난 사람이 있었거든. 만난 사람인데 헤어졌다는 거야. 근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벌써요?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건데? 라고 얘기했는데, 예,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냥 프로포즈 신청했다고. 그래서 상대방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했대. 그래서 보면서 역시 그 연봉 2억씩 버니까 그냥 바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2억 버는 사람이 여자야. 여자야.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항상 댓글이 안 좋은 댓글이 항상 달리더라고. 뭐 이게 나쁘게 이제 뭐 이제 안마빵 이런 데 돈 버는 여자 아니야 이런 거 댓글 엄청 달리는데, 원래 이 바닥이 되게 좁은 바닥이거든. 원래 넓으면서 다 좁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는 내가 못다, 내가 어떤 부분이다 얘기하면 이게 바로 이게 좁아지니까 말은 안 한 건데, 진짜 건전한 쪽이란 말이야. 건전한 쪽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안마빵 아니고 그런 엄청난 부와 성공을 일궈낸 그 여자분이 있었어. 나랑 동갑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한 거지. 그래서 제 옛날에 한번 사연이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 연봉 3억 5천인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올라온 적이 있어. 기억하는 사람 기억할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참고로 저는 연봉이 2억입니다에 해당됐던 그 여자였는데, 그 연봉 3억 5천이었던 남자랑은 잘 안 됐던 거야. 잘 안 됐다기보다는 그때 나한테도 이렇게 물어봤거든. 어머님, 저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나는 얘기를 했거든. 이거는 전형적인 미스매치라고. 그래서 아마 잘 안 될 거라고. 그게 일단 남자가 나이가 들잖아. 그러면 뭔가 여자한테 맞추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게 되고, 특히나 그 연봉이 막 3억 5천씩 이렇게 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닐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계속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고, 그러면 계속 그거에 맞춰주는 여자를 만났을 건데 더더욱더 변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럼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이렇게 잘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쯤 되면 또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나중에 정착을 하더라도 뭔가 진짜 어리고 말 잘 듣고 이런 걸 좋아하지, 뭔가 이제 수평적인 그런 진짜 그 러닝메이트 같은 마인드로 이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어바님이 말한 대로 진짜 그렇더라고. 남자가 절대로 그냥 뭔가 이제 굳어진 거 있잖아. 마인드 자체가 굳어가지고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이게 한 번씩 티키타카 비껴줘야 되는데, 그런 데서 양보란 게 일절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평생 이렇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결국엔 이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등산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등산을 다니다가 만나게 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역시 씨발 등산이 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뭐였냐면, 그분이 돈을 되게 많이 벌고, 그리고 나는 돈 많이 버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딜레마가 뭔지 알거든. 그게 뭐냐면 방금적인 자본적인 부분이야. 전형적인 미스매치가 일어나. 여자는 기본적으로 강한 스쿼트를 좋아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자본사회다 보니까 그래도 나보단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가 돈을 이제 억대로 벌어버리면 만날 수 있는 남자가 엄청나게 좁아지는데, 그 남자 기준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여자라는 게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거든, 사실상. 그런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들이지. 근데 이번에 만난 남자는 그 뭐 하시는 분이야 하니까 대기업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그냥 대기업에 성이 찰 리가 없는데? 근데 또 나이는 또 동갑이고 그렇게 만나게 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뭐 이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얘기도 잘 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달 만에 프로포즈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남자는 받아주던가요? 하니까 근데 받아주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국엔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뭐 다행히 뭐 이게 늙은 나이에 이게 어떻게 결혼을 하면 뭐 서로 보통 또 늦은 나이 결혼하면 또 잘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확률적으로 그렇거든. 어렸을 때 싸우면 결혼하면 개판지고 싸우지만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 유튜브가 진짜 많이 도움이 된 게 그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이 또 울산에도 있었다는 거야. 울산에 대기업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울산 여자 존나 깐 적 있잖아, 내가. 그게 도움이 많이 됐대. 그래서 막 어머, 울산 여자들이 그렇게 눈이 높다는데 사실이에요? 이러니까 남자도 울산 여자 존나 눈 높아요.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감대라는 게 그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문제는 그거라고 하더라고. 지금 와서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대기업 다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하는데 집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대기업 지금 가면 이제 과장 차장급이면 그래도 한 8천원 벌 건데 그런 거 뭐 서울 사사니까 또 서울은 아닌 것 같더라고. 경기도 쪽인 것 같더라고. 그래 안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자가 돈이 없대. 대기업을 다녔는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뭐 이거 대기업 다닌다 다 돈 많은 거 아니잖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어바님 또 유튜브가 도움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가 뭐가 도움이 됐어요 하니까 제 유튜브에 나왔던 황과장 사건 있잖아요. 황과장 장인어른이 이제 집사한테 보태라고 2억 플렉스를 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요. 그래서 자기야 나 집에 아빠가 5억까지는 쏠 수 있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남자가 그래 그럼 내가 한 5억은 내가 마련해 볼게. 약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했어.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굳이 티내지 말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5년쯤 지나갖고 확신이 있으면 그때 자기야 자기가 가지고 싶은 꿈의 차가 뭐야 이러세요. 이제 페라리라면 자기야 내가 사줄게. 그때라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를 꼬실 때 어떻게든 자기가 가진 재력을 과시를 하려고 하잖아. 그지? 어떻게든 과시를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뻥카도 치고 이런 게 존나 비일비재한데 여자들은 돈을 많이 벌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감추게 되지. 그지?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못 벌고 그냥 입에 풀 칠할 만큼 번다. 약간 그런 느낌. 이 사람한테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보다는 그냥 사랑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가 봐. 물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이제 그 남자 중에 또 안 좋은 얘기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로서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으니까 뭐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당장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을 굳이 티를 내지 말라고 했어. 나 같은 경우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희한한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 여자가 이렇게 돈이 왔고 능력이 있다 보면 남자가 좀 논팽이가 된 경우를 좀 많이 봤어. 실제로 전 여자친구가 이게 능력이 있는 여자였고 그 남편이 나이도 많았는데 되게 무능한 인간의 표본이었단 말이야.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자가 돈을 잘 버니까 나중에 학원 셔터도 안 내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논팽처럼 놀고 다니고 그게 처음에는 자기가 일을 못한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그걸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고 그냥 놀러 다닌다고 한량처럼.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혼할 때 여자가 이 돈을 떼주고 이혼을 했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돈 많이 버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걸 좀 되게 무서워해. 그럼 나는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 그래서 오히려 좀 감찰할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여자도 근데 결국엔 얘기하는 게 자기도 그런 걸 되게 무서워했는데 근데 나중에 되게 좋다 좋은 사람 이렇게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 만나니까 뭐 이게 떼이더라도 뭐 그게 아깝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나중에 나이 좀 찼으니까 그냥 뭐 시원하게 한번 다녀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 뭐 이게 준비만 되면 정말로 뭐 이렇게 자기가 좋든 말든 서로 뜻만 맞으면 언제든지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게 결혼인 것 같다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진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언제라도 이게 준비가 돼 있으면 결혼 의지만 있는 사람 둘이 만나면 내일이라도 추진될 수 있는 게 결혼이거든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말하고 싶은 게 항상 이게 좀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준비를 할 필요. 그래서 이 집값이 얼마인데요 어반형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어차피 집이란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준비하게 될 것들이야. 그래서 나도 이거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 이게 월세가 한 달에 55가 나가거든. 근데 실제로 이거 오피스텔 살면 이거 1억 돈이면 1억 조금 넘겨주면 산단 말이야. 그러면 한 달 55 월세가 굳는 것만 해도 그게 장난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혼자서 가져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일을 묵묵하게 하면서 이런 것들 준비하다 보고 그러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잖아. 그러면 그때 됐을 때 뭔가 아다리만 되면 그러면
그러면 언제든지 금방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좋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근데 이렇게 한 달 만에 프로포즈 하는 건 별로 이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고 만나고 그런 걸 떠나가고, 물론 나이가 들어서 만나면 잘 살긴 잘 살지만, 여자라는 동물 특징이 그렇거든. 맨 처음에 이게 눈깔이 돌아가고 나면 이 여자의 본심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어떤 여자인지 절대로 파악이 불가능해. 특히 남자 입장에서도 그렇단 말이야. 여자가 정말로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라는 결심하는 순간에 이 여자의 행동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그런 것들이 결혼하고 나서 변했을 때 정말로 엄청난 간극을 보이게 되는 경우도 엄청 많다는 것들이, 그래서 결혼 실패한 경우가 엄청 많거든. 그래서 뭐 준비를 하는 건 좋지만, 근데 이렇게 한 달 만에 청혼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이게 결혼하시면 잘 사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보고 이제 살아봐야지 아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시는 분은 잘 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뭐 이게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이제 꾸준하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